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거대했던 생명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려 1억 6천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구의 절대적 지배자로 군림했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작은 참새부터 거대한 독수리까지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이 바로 이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시작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시간 여행을 떠나 공룡들의 놀라운 진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룡이 어떻게 작은 파충류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지배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에 새로 이어졌는지 알아보죠. 2억 4,800만 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지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진 거대한 초대륙 판게아가 존재했습니다. 기후는 극도로 뜨겁고 건조했습니다. 극지방에는 얼음이 전혀 없었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사계절의 변화도 없었죠. 바로 이런 환경에서 공룡의 조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공룡의 기원을 추적해보면 아르코사우루스라는 파충류 그룹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페름기 말기에 나타난 지배적인 파충류였는데 외관상으로는 현재의 악어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르코사우루스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진화 경로로 분화되었죠. 한쪽은 현재의 악어와 그 친척들로 이어졌고 다른 한쪽은 공룡으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공룡들은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되며 놀라운 다양성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종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과 특징을 발전시켜 나갔죠. 초기 공룡들이 얻게 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직립보행 능력이었습니다. 네 다리로 기어다니던 조상들과 달리 이들은 두 다리로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이런 변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혁명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앞다리가 보행에서 해방되면서 먹이를 잡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공룡 진화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공룡들은 다른 파충류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사냥할 수 있게 되었죠. 삼첩기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살았던 초기 공룡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대한 공룡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에오랩터라는 공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은 녀석은 중형견 정도의 크기였고 키는 겨우 95cm 정도에 몸무게도 11kg에 불과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대한 공룡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진짜 거대한 공룡들이 등장하기까지는 아직도 수백만 년이 더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이 작은 공룡들이야말로 앞으로 지구를 지배할 거대한 존재들의 진짜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지구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초대륙 판게아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기후와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기후는 극도로 뜨겁고 건조했는데 극지방에도 빙하가 전혀 없어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지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물들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는데 이것이 공룡들의 생존과 진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식물들은 각각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질기고 소화하기 어려웠고 어떤 것들은 영양가가 풍부했으며 또 어떤 것들은 독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식물들의 다양한 특성은 각각 다른 공룡 종들의 식단과 적응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식 공룡들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식물을 찾아 특화되어야 했거든요. 이 시기에 살았던 다른 공룡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셀로피시스라는 공룡이 있었는데 이 녀석은 에오랩터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몸무게가 약 24kg, 키가 1m 정도였죠. 하지만 이 공룡은 매우 빠르고 민첩한 포식자였기 때문에 작은 동물들을 사냥해서 잡아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헤레라사우루스라는 공룡도 있었는데 이 녀석은 키가 약 1.2m로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에 띄는 것은 플라테오사우루스였습니다. 이 공룡은 일반 성인 남성보다 훨씬 컸죠. 키가 약 3.2m에 달했고 몸무게는 최대 4,200kg까지 나갔습니다. 이것은 공룡이 얼마나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크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등장할 공룡들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편이었죠. 흥미롭게도 삼첩기 동안 공룡들은
아직 지구의 지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생태계에서 생존을 위해 경쟁해야 하는 수많은 다른 생물들과 서식지를 공유해야 했죠. 다른 파충류들, 초기 포유류들, 그리고 다양한 양서류들이 모두 한정된 자원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공룡들은 그저 여러 경쟁자 중 하나일 뿐이었죠. 이 시기의 생태계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크고 작은 포식자들이 서로 경쟁하며 먹이사슬을 형성했고, 초식 동물들도 각자의 생존 전략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척기가 끝날 무렵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닥쳤습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 급격한 기후 변화, 그리고 작은 소행성 충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구상의 생명체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종들이 멸종하게 되었죠. 하지만 공룡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쟁자들이 사라지면서 이들이 생태계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바로 이때부터 쥐라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공룡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번영하기 시작한 시기죠. 수천만 년 동안 다양한 종들이 진화했습니다. 공룡들은 드디어 지구의 진정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대륙에 퍼져나가 무성한 숲부터 건조한 사막까지 온갖 환경을 지배했죠. 이 시기에 등장한 거대한 공룡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등에 큰 골판을 가진 초식 공룡이었고, 브라키오사우루스는 긴 목을 가진 거대한 초식 공룡이었죠. 그리고 알로사우루스는 강력한 육식 공룡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구를 걸어다녔던 가장 큰 동물들 중 일부였지만, 이 시대를 돌아다닌 것이 이런 거대한 괴물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기에 수각류라고 불리는 공룡들의 진화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공룡들로 새와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죠.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아르케옵테릭스였습니다. 이 생물은 깃털과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뼈로 된 이빨과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공룡과 새의 중간 형태 같았죠. 아르케옵테릭스는 새와 공룡 사이의 결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생물로부터 약 1억 년 후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새들이 진화하게 될 것이었거든요. 물론 이것은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직 쥐락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진화의 방향은 정해져 있었고, 공룡들은 천천히 새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천만 년이 더 흐른 후 쥐라기도 끝이 났습니다. 이때도 또 다른 멸종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기후 변화와 화산 활동, 그리고 해수면 변화 때문에 일부 종들이 사라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공룡들은 살아남았죠. 이 변화로 인해 공룡들은 마지막 황금기인 백악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백악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빠뜨린 중요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공룡계의 가장 큰 스타 중 하나가 드디어 등장하죠.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입니다. 이 거대한 짐승은 정말로 무시무시했습니다. 키가 3.9m, 길이가 13m에 달했고 몸무게는 무려 9.5톤이나 나갔거든요. 게다가 강력한 턱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예리한 이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백악기의 절대적 지배자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였죠. 이 거대한 짐승은 단순히 다른 동물들이 남긴 시체를 뜯어먹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예리한 시력과 발달된 후각을 바탕으로 먹이를 직접 사냥하는 능동적인 사냥꾼이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가장 즐겨 먹었던 것은 에드몬토사우루스 같은 대형 초식 공룡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기회가 생기면 트리케라톱스 같은 강력한 상대나 심지어 다른 소형 육식 공룡들과도 맞서 싸웠습니다. 32cm에 달하는 거대한 이빨들로 가득 찬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시속 42km까지 달릴 수 있게 해주는 튼튼한 뒷다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기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짐승들만으로 가득 찬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깃털을 가진 공룡들이 더욱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벨로시랩터입니다. 현재는 보통 깃털이 없는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실제 증거들을 보면 이 생물은 온몸에 깃털이 빽빽하게 나 있었습니다. 이들의 깃털은 반드시 비행을 위해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온 조절과 과시를 위해서도 사용되었죠. 그리고 마이크로랩터라는 공룡도 있었는데 벨로시랩터와 달리 이 녀석의 깃털은 실제로 활공이나 짧은 비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새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죠. 한편 이 시기에 앞서 언급했던 초대륙 판게아의 분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들의 모습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죠. 이런 지각 변동 때문에 일부 공룡들은 서식지를 이동해야 했고 세계 각지로 흩어진 공룡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화의 방향도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생각해보면 이 모든 진화 과정이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6,600만 년 전 공룡들과 함께 수백만 년을 보내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엄청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너비 155km, 깊이 21km에 달하는 거대한 분화구를 만들어냈죠. 당연히 이렇게 거대한 충돌은 전 세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구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소행성 충돌 자체도 엄청났지만 그 영향은 초기 충돌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대규모 충돌로 인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충돌로 인한 먼지와 파편들이 태양빛을 차단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변화는 공룡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먹이 공급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쪽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 파괴적인 사건으로 인해 지구상 생물종의 73%가 멸종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공룡들이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공룡이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앞서 살펴본 깃털 달린 소형 공룡들 중 일부는 소행성 충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몸집과 다양한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었죠. 대부분의 거대한 공룡들이 멸종한 지금 포유류들이 다양화되고 경쟁이 줄어든 세상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초기 포유류들은 이제 번영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인간이 진화하여 오늘날 우리가 아는 문명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죠. 공룡들은 총 1억 6,700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했지만 우리가 이들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은 아직도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도 새로운 화석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룡이 냉혈 동물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떤 공룡들은 온혈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은 상황에 따라 냉혈과 온혈을 오가는 특별한 체온 조절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발견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공룡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는 새들이 바로 공룡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공룡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